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명지대 출판부에서 7월 중순쯤이면은 명지대에서 나오는 책, 저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마는 제목이 베를린에서 DMZ로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는 독일 통일의 교훈은 평화적 그리고 자유통일, 무엇보다도 자유통일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일으킨 것이 독일의 경우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겠습니까? 이 책이 제가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아데나워와 이승만. 제가 2011년 이승만 포럼에 의해서 가서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 포럼 정동교에서 했죠. 그래서 했는데 벌써 2011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되는데요. 독일과 이 한국의 분단 문제를 우리가 논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분단이 됐냐. 결국은 그 소련의 팽창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은 이 1924년 레닌이 죽었죠. 그 레닌 후계자로서 이제 트로츠키가 있었고 스탈린이 있었는데 트로츠키는 영구혁명을 부르짖었어요. 근데 스탈린 경우는 그와 반대로 우선 소련 사회에 내부적인 결속이 필요하지 않는가,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면서 1930년도 때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고 많은 자기 경쟁자들,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고 스탈린 말한 것처럼 강철 같은 공산당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혁명은 지금이 아니다. 우선 일국 사회주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가서 할 일이다. 제가 보기엔 스탈린의 그 판단이 저는 옳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승리를 이끌다 보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제야말로 전 세계를 향한 영구혁명 혹은 팽창 정책을 감행할 수 있은 거죠. 그 일 안에서 독일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이제 한반도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특히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아데나워의 생각은 이미 소련의 팽창 정책을 예감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방 정책을 감행해야 했다. 그래서 서방 정책을 관철시킵니다. 그 반대당으로 있던 서민당의 슈마하는 중립노선 또는 사회주의 정책을 펴려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은 아데나워가 승리를 하면서 총리가 됐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슈마하 또는 당시 삼민당이 그 후에 아데나워의 서방 정책이 옳았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우리 이 박사가 선견지명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좌절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46년 정읍선언에 의해서 이제 독자적인 노선으로 유엔을 통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노력을 한 거죠. 아주 잘 판단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기 꼭 좋을 뻔했죠. 당시 김구 선생 경우는 굉장히 환상적인, 이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어디까지나
분단이 돼서는 안 돼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38선을 베개로 삼더라도 자기는 분단을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48년 우리 선거에도 참여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독자로선을 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이제 희생당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 박사가 소련의 팽창 정책을 이미 감지하고 유엔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웠기에 우리나라가 탄생을 하고 또 6.25가 1950년도 6.25가 났습니다. 유엔에 의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이 유엔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없는 관계에서 유엔이 다시 개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건져지고 그 후에 한미동맹을 체결하면서 그 후에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제 건설도 이제 감행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박사의 그 선견지명은 아데나와 같이 아주 큰 우리 대한민국의 터전을 닦는데 혁혁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독일하고 우리나라 차이점은 독일의 경우는 3인당의 중립노선 또는 아데나와의 소방정책을 그때 당시 초창기에는 반대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3인당이 아데나와의 소방정책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박사의 그 48년 선거를 통한 대한민국의 성립과 그 후의 발전 이런 상황을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만은 잘 승인을 안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미스테이크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부터 우리는 그 수정을 해야 돼요.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지금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 박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고 그 후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는 이승만 박사의 그 공적이 재평가되면서 이 박사에 대한 연구, 이 박사에 대한 기념관이 본격적으로 더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최소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최소한도 이 박사의 당시에 모든 조치가 옳았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설립이 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2011년 이 아데나와 이승만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이번 책 나오면은 여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